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의 정도를 가기 위한 한 발, 랜덤 워크를 넘어서는 이기기 위한 주식 투자의 사고법 전략, 타부치 나오야. 장기 분산이라는 평범한 결론으로부터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주식 투자의 사고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본도서는 기본적인 결론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는 내용까지 초심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의 기본. 두 번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망상. 세 번째, 어찌되었던 간의 평범한 결론. 네 번째, 개별주 투자의 묘미. 다섯 번째, 기본 전략의 구축. 각각의 단계별로 이어져 있어서 더욱 재밌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평범한 결론이라는 것의 장점은 역시 평범하지만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평범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을 가미한 도착 지점은 어디이며 최근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저와 같은 근로자이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연결해서 주가를 올리는 네 가지 요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이익을 올리는 네 가지 요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이익을 올리는 네 가지 요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제 성장. 두 번째, GDP에 대한 기업 이익의 비율 상승. 세 번째, 기업 이익과 상장 기업의 비율 상승. 네 번째, 법인 세율의 인하. 상기 네 가지를 갖추면 기업 이익이 올라가고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도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작은 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일부라면 경제 성장으로 파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파이도 그만큼 커지는, 즉 성장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입니다만 일본처럼 성숙한 나라는 거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일본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GDP에 대한 기업 이익의 비율 상승입니다. 먼저 GDP의 성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의 경우 2010년에는 505조 엔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560조 엔으로 10년간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기주에서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기간에서의 기업 이익의 성장은 어떠했을까요? GDP 성장률이 10%이기에 기업 이익도 동일하게 10에서 20% 내외가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은 2010년에는 50.8조 엔, 2019년에는 81.2조 엔으로 플러스 60%의 상승률이 됩니다. GDP가 10% 성장했는데 기업 이익은 60%로 6배 성장했는데 그 결과 GDP에 대한 기업 이익의 비율은 분명히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일본의 주가 상승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GDP에 대한 기업 이익의 상승과 법인 세율의 인하가 일본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GDP에 대한 기업 이익의 비율 상승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 결과에 대한 분배입니다. 배분이죠. GDP 중에서 기업 이익의 비율이 상승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에 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정부의 세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업의 세후 이익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의 세수가 올라간다, 즉 법인세가 상승하면 기업의 이익을 줄어들겠죠.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되면 재무제표상에서 임금은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주가의 상승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좋아졌고 따라서 주가가 상승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희생을 한 것은 법인 세율을 줄인 정부와 근로자의 소득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근로자의 임금은 전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라는 것이 희생이 되어서 기업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일본인들만을 상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금액의 대부분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해외에서도 주가를 확실하게 평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만 후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시장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희생하더라도 주가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근로자로 그대로 있는다면 특히 일본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근로자로 있으면서 주식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투자자입니다. 그렇다고 단기로 바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본서에서도 말을 하듯이 평범한 결론에 걸맞도록 장기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해도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주주의 이익과 근로자로서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한쪽이 상황이 좋지 않다면 다른 한쪽에서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배분에 있어서 주식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돈이 남아도는 시대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저금리에 돈이 남아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의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나눠줘서 갈 곳이 없어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금리에 돈은 어디로 갈까요? 채권입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그 시장이 크지만 저금리로 인해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채권에 있어야 할 돈들이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주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채권의 역할에 가까운 고배당주라든가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배당을 많이 줌으로써 채권의 역할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돈들이 이런 고배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파무 주식들입니다. 즉, 빅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거대 기업의 재무 상태도 좋고 이익률도 상당히 높고 특정 비즈니스 부분에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지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대 금액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의 주가 상승의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의 추이를 보게 되면 저금리가 30년에서 40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정점을 달했다가 그 뒤로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최저점으로 여기서 상승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유지될 것인가는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금리 시대를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는 저금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일본은 변화의 흐름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미국은 22년에 하나의 트렌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가 상승하면 구조상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저금리의 시대가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인데요. 연금은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연금액의 절반을 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가의 폭락은 국민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간단하게 주가를 폭락시키지는 않다는 예측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금리의 동향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있듯이 장기 분산 투자라는 평범한 결론에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책의 중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결론을 얘기하는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다음으로 읽어봐야 할 책으로 흥미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일본의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흐른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과거의 상황들을 예로 비추어서 또 참조를 하신다면 어떨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